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을 해서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군의관과 이 보건의 파견이란 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군의관하고 공보위를 파견하고 예산도 한 예비비 1,285억 정도를 조속히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공보위가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중에 이른바 전문의는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문의 중심으로 대형 병원에 그 공보위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공보위가 꼭 필요한 지역과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공백이 또 생기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의사들과 정부 간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료파에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주에 교수들 집단 행동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비대위를 꾸렸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저녁 5시쯤에 총회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총회에서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지 여부,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사직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미 시행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론을 토대로 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사직을 결의한 바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충남대 의대 교수진도 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에 가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미 지난 9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는 의대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단위의 회의체를 만들고 집단 행동 여부를 또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뿐이 아니라 오는 14일부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합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배출되는 의사 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업 일수가 부족하면요. 그렇죠. 당연히 학점은 F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은 다른 전공하고 다르게 예. F 학점이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유급이 됩니다. 그럼 유급이 되면은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의사 면허증을 자격증을 딸 수가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의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합병원에 이제 막 의사를 딴 그 의대 졸업생들이 인턴으로 취직해서 이것저것 도제식으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붕괴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어디입니까? 의사 집단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의사가 자신들의 그 전공이자 자신들의 직업인 예.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이 그런가 하면은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이제 고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웠다고 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무더기 고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분산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일단 주동자급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주동자급에 대해서는 일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고요. 예. 나머지는 일선서에 분산해가지고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로 지금 의사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어느 병원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고 특이점은 이러저러하다라는 그런 리스트 형태로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수사하겠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저녁 이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야당은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거라면서 비판을 했고 법조계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임명된 게 예. 3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네. 공수처가 다른 데도 아닌 공수처가 지난 1월 달에 출국 금지를 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실을 즉시 알고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3월 5일 날 했고요. 네. 3월 5일 날 이의 신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아니 1월 달에 출국 금지해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그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3월 7일에야 공수처에서 조사를 갖다가 한 거고 그 공수처 조사를 받고 이제 어제 출국을 갖다가 한 건데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종섭 씨는 그 군인인데 네. 군인이 무슨 호주 같은데 그 대사를 나가느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종섭 전 장관은 미국 유학을 오래 했어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줘가지고 미국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았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제가 국방부 있을 때도
어떤 일을 담당했냐면은 그때는 대령 때였는데 예. SC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그 외교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 호주 이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호주 대사가 된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네네. 어찌됐든지 간에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일이 지연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게 공수처에 어떤 뭐 특별하게 수사상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공수처 사정이 공수처장은 물론이고 공수차장 거기에다가 그 넘버 3까지 다 공백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예.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시간을 갖다가 끌면서 그 이종섭 전 장관을 비난하고 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계속 호주에 이 전 장관이 머물게 되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 차례 4시간 조사했다는 건 진짜 간략하게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 지금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병이 사망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갑자기 경찰 이첩을 보류해라. 결재까지 난 부분 수사 브리핑 예고돼 있었는데 번복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납득되지 않는 사실관계들이 있는 거죠. 수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출국금지 사실조차 몰랐다. 이 말도 사실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출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주무부처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지금 예. 인사검증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이 수사는 또 누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사실 대통령 이른바 VIP다 어쩌다 이런 막 문자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이요 이재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다가 이제 정부 인사 검증 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을 봐야 돼요. 예.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국 금지가 결정이 되면 당사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 범죄 수사할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사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도 본인이 출국 금지된 것이 이제 뒤늦게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만약에 반대로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다가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됐다고 일러 바쳤으면 또 그거 가지고 대통령실이 범죄 수사에 개입한다고 온갖 또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법과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출국 금지를 풀어준 것이 법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